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아니면 모든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전 세계가 듣는 앞에서 시한폭탄을 던졌어요. 이건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나라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겠다는 구체적인 경고예요. 여기서 초토화라는 단어로 무서운 건 이란 전력의 80%가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즉 발전소를 치겠다는 건 이란의 모든 공장과 도시를 암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전원 스위치 앞에 서 있는 셈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한편으로 SNS에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묘한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걸 보고 평화가 오나 싶으셨겠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를 지상군 투입 전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보고 있어요.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는 아주 고단수의 심리전인 거죠. 실제로 미군의 움직임은 말과 전혀 다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 이 48시간이 지나고 정말 총성이 울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국의 준비태세를 보면 이번엔 단순히 하늘에서 폭탄만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기 중인 82 공수사단은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예요. 적진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창끝 같은 존재들이죠. 여기에 캘리포니아와 오키나와에서 해병대 5,000명과 거대한 군함들이 이미 중동 바다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상륙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목표는 명확해요. 이란의 해안 거점이나 석유 수출 허브를 타격해서 해협의 통제권을 뺏어오겠다는 계산이죠. 사실 미군은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요. 지난 2020년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때도 이 부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지상작전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박인 게 여론조사에서 지상전을 찬성하는 미국인은 고작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작전 종료를 암시하면서도 뒤로는 파병을 늘리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란이 항복할 때까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란은 최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미사일 한 방을 쐈어요. 본토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인도양의 미군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4,000km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란 미사일이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이란은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하며 유럽의 눈치를 봐왔지만 이제는 우리 건들면 런던이나 파리도 무사하지 못해 라고 판을 키워버린 거예요. 이란군 대변인은 이제 눈에는 눈 정책은 끝났다며 새로운 보복 원칙을 발표했어요. 만약 미국이 우리 발전소 하나를 부수면 우리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에너지, IT, 담수화 시설 여러 개를 보복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범위를 민간 인프라 전체로 넓히겠다는 선포죠. 특히 이란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에요. 해협이 막히면 배들이 홍해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후티가 배를 잡아버리면 전 세계 에너지 물류는 완전히 마비돼요. 해협과 홍해가 동시에 막히는 건 세계 경제의 혈맥이 끊기는 파국이나 다름이 없죠. 이란은 무력 대응 말고도 아주 영리한 외교적 이간질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을 콕 찍어서 일본 배들은 특별히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미국 주도의 파병 요청에 직면한 일본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아주 노련한 수법인 거죠. 심지어 이란은 잡고 있던 일본 인질까지 전격 석방해서 일본에게 우리는 친구니 미국 편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일본 외무상은 그런 협의 없다고 부인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확보가 걸린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계산기는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미국은 일본에게 자위대 파병을 그토록 요구할까요? 일본의 기회 제거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좁은 해협에 깔린 위험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트럼프는 나토는 비난해도 일본에겐 적극적이다 라며 지켜세우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죠. 결국 일본은 휴전이 되어야만 파병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어요. 이란의 이간질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서 미국의 연합군 결성을 늦춘 셈이에요. 이란은 이렇게 한쪽으로는 미사일을 쏘고 다른 한쪽으로는 유화책을 펴는 양동작전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소동의 끝에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6대 요구안이 공개됐는데 이건 사실상의 항복문서거든요.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부터 우라늄 농축 금지까지 이란의 팔다리를 다 묶어두는 내용이에요. 특히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고 원심 분리기 같은 핵심 장비를 외부 감시하에 두라는 요구가 포함됐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나라의 자존심과 군사력을 모두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트럼프는 이 정도 성과를 내야만 내가 중동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가자 지구 중재 경험이 있는 카타르를 통해 이란의 진짜 실세와 접촉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48시간 내에 초토화하겠다고 호통을 치지만 속으로는 이 조건 받아들이면 살려주겠다고 딜을 던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이죠. 하지만 이란 지도부가 이 굴욕적인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예요. 체면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미국의 요구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거든요. 결국 이 요구안은 평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협상이 깨질 경우 지상전 투입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협상이 깨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단 10일뿐입니다. 중동을 출발한 마지막 LNG 운반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 후부터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파국이 시작돼요. 이미 중국과 일본은 에너지 마비를 피하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이 좁은 바다 하나에 목줄이 잡힌 형국이죠. 중동의 불길이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에너지 요금과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압도적인 무력으로 끝내려는 미국과 미사일 위협 및 이간질로 버티는 이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제시한 48시간의 시한폭탄이 0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극적인 평화의 악수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불길을 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평화든 전쟁이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